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2023학년도 입시가 이제 끝났죠. 정시 추합까지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다 결정이 되셨을까라고 합니다. 이제 등록금 내느라고 허리가 휘청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뭐 기숙사비에 학비까지 내면 휘청하는데 어쨌든 작년 끝났죠. 올해 이제 2024학년도 입시가 시작이 됐고 학교별로 이 시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한 상태고 4월 되기 전에는 입시 요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학교를 갈 것인가 고민 좀 하셔야 돼서 올해 새로 나오는 학교 입시 요강을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경희대학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2024학년도 경희대 입시 계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깔고 가야 되는 거 하나는 정리를 좀 할 건데 어느 학교가 됐든지 간에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화두는 종합전형에서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이 자소서가 양날 검이죠. 물론 사교육 입장에서는 나름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으나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소서 하필 정말 바쁜 여름방학 때 그거 쓰고 앉아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사라졌다. 그럼 입시에 상당히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모집 인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거의 비슷합니다. 굳이 최근 3년 정도 54.7, 54.4, 45.3, 45.6 해서 굳이 따지면 수시가 좀 줄고 정시가 늘었다라고 하지만 0.3%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 영상은 작년과 올해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경희대를 올해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3년치 데이터 정도는 참고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작년과 올해의 변화는 미비하지만 재작년 데이터까지 참고를 하면 최근 2년 사이에 바뀐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경희대를 먼저 준비 좀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수시는 좀 줄었고 정시가 늘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다. 요거 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이렇습니다. 정시 모집 확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0.3%밖에 늘지 않았으나 41.4, 45.3, 45.6 22, 23, 24를 보면은 4% 이상이 늘었죠. 요건 좀 유의미합니다. 아직 이 녀석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는데 종합전형이 축소가 됐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보면은 뭐 54에서 38이면 티 안 나잖아 이렇게 하지만 재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200명이 줄었죠. 요건 조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년치보다는 3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참고하시는 게 선택이 좀 유리할 수 있다. 논술 전형 변경됐습니다. 자, 보통 논술 전형은 수시지만 수시가 아니다. 최저를 맞추는 정시 전형의 색깔을 띈다. 그래도 수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논술의 20%가 됐든 30%가 됐든 교과가 들어갑니다. 경희대 경우는 교과도 꽤 유의미하다. 이 급간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논술을 좀 손봤습니다. 어떻게? 100%. 즉 내가 경희대 가는데 성적이 지랄이네? 오케이, 나는 수학과학은 잘해. 또는 문과인데 난 글쓰기 좀 해. 그러면 논술 전형으로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넓어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내신 안 보니까 논술로 끝! 요겁니다. 요 두 가지 정도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 건 아시겠지만 굵직한 네 가지 전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누구나 쓰는 전형이지요. 첫 번째, 교과입니다.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의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신 전형이죠. 내신 전형.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교과 전형 경우는 원래도 자소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거의 비슷하고 재학 인원의 5% 인원 제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별로 변동이 없고 전형도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지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 대작년이나 최근 한 2, 3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내시면 예측을 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다. 그리고 참고로 경희대 같은 경우를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커트라인이나 평균을 할 때 경희대만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오픈한 학교가 흔치 않습니다. 요즘은 많은 학교가 따라 합니다. 최근 3년치의 플로팅 같은 이런 자료도 넘어가긴 합니다만 예전부터 제가 경희대를 칭찬할 때 입시 결과를 너무 투명하고 디테일한 부분, 합격, 불합격까지 몇 점대가 주로 합격하는지까지 오픈을 하기 때문에 대학 알림이 같은 사이트보다는 경희대를 준비하신다면 홈페이지 입학처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과 전형,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데 전형 비율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교과 80에 출결 10%, 공사 1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과 80이 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연계는 한국사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인문계다 하면 탐구랑 한국사까지 성적이 들어가니 문과 학생들은 한국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3학년 올라가면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으시죠? 그거는 3과목밖에 들어가지 않으니 A 3개만 깔아놓으면 경희대 간에 큰 지장 없다. 저 A 2개밖에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2개 다 A를 맞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 종합평가라는 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수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혼자 이런 좀 불편한 부분이나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종합이나 이런 거 교과, 비교과를 평가를 할 때 대학 몇 개씩 묶어가지고, 야, 우리 이런 부분은 서로서로 좀 힘을 합쳐서 이 평가 기준 같은 걸 만들면 어떠니? 라는 식의 움직임이 좀 있는데, 경희대, 건대, 연대, 중대, 외대가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평가의 이 시스템을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니까, 경희대 외에도 건대, 연대, 중대, 외대 경우를 쓰신다고 치면 실은 경희대 정도 되면 건대, 중대, 외대 정도는 충분히 걸릴 수 있죠. 아래로 걸리고 위로도 분명히 연대까지도 희망하거나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합 전형입니다. 네오르네상스, 20년이 넘은 이 용어 바꾸지도 않고 이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써놨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소서 폐지됐습니다. 올해부터 자소서가 들어가지 않죠. 독서 기록도 들어가지 않고 영재형 기록도 빠져있고 쓸 게 없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내신과 특히나 가장 이 종합전형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과세특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고3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고1, 고2 때 동아리 활동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라도 붙일 수 있으면 붙여야 되고, 만약에 지금 고1, 고2 학생이라면 자소서보다는 학교 교내 활동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종합전형 조금 줄었다고는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소서가 있다가 없었답니다. 자, 교과전형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이랑 비교를 하지 마시고 재작년하고도 반드시 비교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종합전형에서는 2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로 넘어오면서 자소서가 없었다. 작년 입결이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소폭 감소할 때는 별거 없고요. 종합전형이니까 수능체제 필요 없죠. 요겁니다. 2022, 2023, 2024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 입결이 나와 있겠죠. 그 전 것도 있을 거고 몇 달 있으면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올해 지원하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면 자소서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녀석입니다. 2022학년도 2020은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 최신 데이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종합전형에 수능체제가 있던 시절의 데이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예측할 때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오르네상스를 쓰실 때는 2021, 2023 데이터를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수능 체제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등급컷이 좀 낮아졌을 수 있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한번 던져볼까 라고 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가지입니다. 자소서와 그 다음에 2년 전 수능 체제가 있었던 시절이 있다. 자, 논술입니다. 논술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다른 건 됐고, 논술 100%로 바뀌었다. 논술 100%로 바뀌었기 때문에 몇 등급짜리가 들어갔다 따위 데이터인지 정말 무용지물이 됐다. 논술 오래라는 친구들한테는 괜찮고, 재수생들한테는 희소식이 되겠죠. 왜냐면 내신이 안 좋은데 수능 점수가 나오는데 수시 안 쓰기 너무 아까운 친구들이 나 그러면 어차피 미적분까지 공부하는 거 또는 심화 공부하는 거 논술 한번 던져볼까? 라고 할 때 후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70에 30이었다가 100%로 바뀌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에 나와 있긴 한데, 이과나 이런 부분은 수학, 과학 문제를 풀고 문과는 글쓰기를 한다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2합 5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한의학과나 자연계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수능 최저에 대해서는 요건 짚고 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겁니다. 과탐, 사탐이 한 과목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고 정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차이점이 생기는데, 정시는 어떻게 뽑는다? 수능 잘 보면 된다. 그리고 퉁 치죠. 그런데 이제 정시 모집에서 간학원이라고 해서 거의 막 2,000명 조금 더 뽑는데, 이제 뭐가 조금 중요하냐면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능을 본다. 그럼 내가 수시를 볼 때는 최저로 맞추고 정시를 볼 때는 100분위로 맞춘다라고 하는데,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탐구 과목의 과목 수가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콕 찍었는데 한번 다시 갔다 오시면 수능 최저입니다. 즉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볼 때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즉 내신보다는 수능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컨셉인데 정시로 넘어오면은 정시는 두 과목을 봅니다. 수시는 탐구 하나, 정시는 탐구 두 과목. 요게 수능 시험 자격, 수능 최저가 좀 다르지만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학교까지 그러냐면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까지 그 위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에는 한 과목을 반영한 학교가 꽤 많으나 정시에는 두 과목 정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만 믿고 안 되면 정시 쓰지라고 하지만 적어도 정시를 쓴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탐구 과목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뭐 과목별 편차, 뭐 인문계, 그다음에 자연계, 수학이나 과학 편차가 좀 있다 정도입니다. 정리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는 자소서, 이거는 경희대 문제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신과 특히나 과세특 잘 관리하셔야 되고, 논술 전형이 100% 바뀌었다. 내신 따윈 필요 없으니 논술 트라이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희소식이다. 특히 재수생. 정시 인원이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작년이랑 올해 것만 보면 똑같네라고 하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시가 많이 줄었고 정시가 늘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된다. 학종 감소, 네오르는데다 했는데 학종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칩니다. 근데 경희대학교의 메인 전형은 네오르네상스라고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전형으로 경희대를 들어가는데 그 전형 부분은 큰 차이가 없으니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쫄지 말아라. 단 수능 최저와 자소서 포인트는 놓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첫 팜으로 경희대학교 좀 준비해 봤는데 자소서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일반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는 과도 중경 외시까지는 다 서울로 올라온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번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